초등 수학 심화, 중요한지는 알겠지만 시도를 하려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상위 정도 난도의 교재를 막상 자녀들에게 풀리려고 하면 잘 푸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려워하고 심화를 통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혹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심화를 포기하고 심화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를 갖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최상위를 시켰습니다. 힘들게 끌고 왔죠.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5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시켰는데 제 첫째와 둘째 자녀와는 좀 다르게 속도가 늘지가 않았어요. 첫째하고 둘째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해서 그런지 좀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런 연습도 잘 되어 있었고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되다 보니까 문제들 자체를 해석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빨리빨리 붙어서 나중에는 최상위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권씩 끝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 아들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속도가 늘지가 않는 겁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고 지금이 이제 11월 말이니까요. 거의 5학년 2학기가 끝나가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5학년 1학기 최상위를 끝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제 아들이 뭐 초등학교 3, 4학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돼가고 있는 시점이고 중등과정을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근데 이 시기까지도 굉장히 느리게 심화를 이렇게 해나간다면 중등과정부터는 어느 정도 진도를 좀 나가야 되거든요. 고등과정까지 선행을 어느 정도 뽑기 위해서는. 그래서 마냥 시간을 너 편한 대로 풀고 그리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냅두기에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초등 수학 심화 문제집을 지금은 풀리고 있어서 5학년 2학기 과정부터는 빠른 속도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6학년 1학기, 6학년 2학기 과정까지도 좀 빠른 속도로 마무리가 돼서 늦어도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중등과정 선행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초등수학 심화 교재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양이 좀 과도하게 많습니다. 초등수학 개념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까지 가는 로드맵 속에서 초등수학에 좀 너무 많이 시간이 투자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실제로 모든 역량을 고등수학에 쏟도록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나 로드맵이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필요 없는 단원도 꽤 있습니다. 굳이 심화를 할 필요가 없는 단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큰 수라든지 큰 수 같은 경우는 개념만 알아두면 되고 초등학교 때 큰 수 배운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큰 수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실생활에서 좀 알아두라고 초등 과정에서 배우는 개념일 뿐이거든요. 큰 수 관련해서 심화가 굳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계의 그래프라든지 그런 것들은 중등 연계성도 떨어지고 굳이 심화의 영역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의 수나 확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수학적 사고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심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통계에 해당하는 단원 중에 그림 그래프, 원 그래프 이런 것들은 굳이 심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가 없는 단원 그리고 중등 연계성이 떨어지는 단원도 시중 교재 같은 경우는 하나의 포맷을 일정한 양씩 만들다 보니까 균등하게 똑같은 양으로 한 단원 한 단원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시중 초등 교재가 어떤 응용과 심화 이렇게 갔을 때 그 사이 갭이 굉장히 큰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디딤돌 응용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서 정답률이 85%, 한 90% 정도 됐다. 그래서 최상위나 최상위 S를 시키면 잘 푸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난이도 갭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 심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난이도 갭도 큰데 양도 많다 보니까 심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제 아들 같은 그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심화를 시키다 보니까 현행 진도보다도 늦어지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쓴 책 초등수학 심화 공부법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가령 1년치 심화를 시키니까 너무 진도가 느리다면 1년 중에 한 학기만 심화를 시키는 방법들을 설명을 한 거죠.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하고 2학기 중에 어느 학기가 중요하냐, 중요한 학기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줘가지고 이런 학기들만 골라서 심화를 시키십시오 라고 초등수학 심화 공부법 책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혹은 단원별로 중요한 단원들만 골라서 공부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이런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제 아들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집들을 생각을 해서 만든 문제집이 있습니다.
열려라 심화라는 문제집이고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과정까지 나왔고 올해 말까지 6학년 2학기 과정까지 완성이 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제 아들은 11월 초에 5학년 1학기 최상위를 끝내고 이제 5학년 2학기 과정은 제가 쓴 열려라 심화라는 책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까지는 5학년 2학기 열려라 심화를 끝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려라 심화라는 이 책은 제가 아까 말했던 기존 심화책들의 문제점들을 극복을 해서 기존 심화책들보다 양을 거의 4분의 1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단원이나 중등 연계성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나 유형, 그런 문제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중등 수학을 해나가는데 꼭 필요한 문제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심화 내용 위주로만 핵심적인 것만 엑기스를 뽑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고등수학까지 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열려라 심화 정도의 책의 어떤 양, 그 정도 양들을 하고 바로 중등 과정으로 가서 중등 심화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뭔가 생각하는 연습들을 시켜주면 좋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연습들을 사고력 수학을 이용할 수도 있고 교과 심화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교과 심화가 양이 과도하게 많고 아이가 따라가기가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면 이런 열려라 심화 같은 양이 좀 적은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 중등 연계가 높은 문제들로만 구성이 된 이 책을 가지고 심화를 시키면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 초등, 중등, 고등의 로드맵에서 딱 맞는 학습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력이 좋고 그리고 심화 문제집들을 수월하게 푸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교재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거든요. 빠른 아이들은 최상위 같은 경우는 2주에 푸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최상위라든지 좀 더 어려운 점프 왕수학이라든지 혹은 3프로 올림피아드라든지 경시 기출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학습량이나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약간 평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책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이가 심화를 하다가 수학에 대한 나쁜 정서 혹은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수학을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죠. 그렇다고 그냥 개념만 하면 거의 다 풀리는 기본이나 응용 정도까지만 하고 가기에는 아이가 깊이 생각하는 연습들을 못하는 단점들이 있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책이 열려라 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이 책이 5학년 2학기가 출간이 돼서 이거를 시키게 되면서 커리큘럼이나 로드맵을 잡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12월 말까지 5학년 2학기 심화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6학년 1학기 개념은 벌써 끝냈거든요. 내년 1월부터는 6학년 2학기 개념과 그 다음에 6학년 1학기 열려라 심화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늦더라도 여름방학 전에 6학년 2학기 개념과 심화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등 과정을 한 6개월 정도는 선행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시중 문제집들의 약점들을 극복한 열려라 심화라는 문제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